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저는 이충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상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진짜 유난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시험 보는 건 둘째치고 수도권에 계신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참 이 전 세계적인 이 이른바 역병이죠. 정말 전염병. 이 역병이 도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꿋꿋하게 자신의 흐름대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고3 담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저희 반 학생들을 보면 참 안쓰럽고 참 뭐랄까 대견하고 참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인데, 역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이 총평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이미 저는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셨다라고 자부합니다.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 시험을 보게 된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원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선택을 하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셨든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었든 동아시아사를 배우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셨을 텐데, 3월부터 제가 해설 강의를 3월, 6월, 이번에 9월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의 흐름을 계속 따라와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이제 고2가 됐고, 2학기는 됐고, 고3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학교는 언제 가는지도 막 불규칙하고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어쨌든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오늘 저랑 이 총평 보시고 1시간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많을, 그리고 동아시아사 수능 선택에도 분명히 확신을 가지게 될 1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면 총평을 하면서 이제 같이 프레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시험 본 동아시아사는 사실 전범위가 아닙니다. 출제 범위는 처음부터 대단원 3까지입니다. 동아시아사는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문화교류인 3단원까지가 출제 범위였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을 근현대사라고 아시죠? 4단원, 5단원이 이른바 근현대사고 개항기부터 이제 현대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오늘 시험 문제들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험 문제 처음 봤을 때 이거 고3 모의평가 혹은 고3 학력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가 너무 좋다. 이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좀 불안감 혹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각자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푸신 문제 너무 좋은 문제고요. 수능 대비하는데 정말 더없이 좋을,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해볼만 하겠네, 아니면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혹은 뭔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1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수능 대비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능에 실제 나오는 모든 유형이 망라되어 있어요. 선배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동아시아사는 이른바 시기사의 문제, 시사 문제, 시기사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지없이 2문제 출제됐고요. 연표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표 문제도 출제됐고, 왕조의 특징을 찾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 3월, 6월 학평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푸셨다면 이미 고수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3 학생들의 학평, 모평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1시간 동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내년 고3이 되어서도 동아시아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 중에 좀 까다로웠던 문제, 9번 문제 있었습니다. 율령 파트가 고3 학생들에게도 항상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다이호 율령이라고 일본에 율령이 있었죠. 그게 항상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가 등장하다니 라고 하면서 수능 준비에 굉장히 적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6번 시기사의 문제.
17세기 초 동아시아 정세 문제도 출제됐는데 이따 저와 함께 보면서 어떤 게 어렵고 그리고 시기사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선택의 확신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고3이 돼서도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도 맞추고 또는 정시로도 좋은 대학에 잘 가고 여러 가지 이점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꿀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동아시아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올해 출제되었던 여러분들이 봤던 고2 문제 그리고 선배들이 봤던 고3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 주제가 항상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굳이 올해를 강조했냐면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 교과서가 적용된 첫 번째 해의 그 문제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기출문제들도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2020년 문제들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해당 주제에 등장하는 이제 국가, 왕조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주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주제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좀 시간 순서대로 좀 가로 세로로 볼 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들의 키워드 일단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국가별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접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는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근현대사 문제들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사실 수능 동아시아사에서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에서는 적어도 근현대사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에 배우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숙지가 되면 연도를 좀 외우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1등급을 위해서, 1등급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난 이게 좀 되는구나, 이게 좀 안 되는구나 파악하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집중이수제라고 아시죠?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과목 전체를 다 배우는 겁니다. 5시간 또는 6시간을 일주일 동안 동아시아사에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2학기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풀게 될 문제들이 실제 시험 범위와 비슷할 거고 지금 학교 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좋습니다. 오늘 강의 꼼꼼하게 수강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와 함께 메꾸면서 내신 만점까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학기 때부터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그러면 지금 9월쯤 됐으면 아마 이미 대단원 1, 2는 거의 1학기 때 끝났을 거고 3단원을 현재 진도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4단원 혹은 5단원까지 근현대사 파트로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내가 수능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데 이걸 수능에서 만났다라고 가정하고 저와 함께 푸는 방법을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은 이렇게 푸시는구나,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좀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충분히 좀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책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사를 사랑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게 되면 저의 시선과 저의 경험을 함께 따라오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문제를 보면 보일 거고요. 그때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그리고 우리 역사 사랑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이제 총평을 통해서 저와 함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터득하셨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풀이 강의로 따라오시면 저와 함께 1시간 알차게 보내보겠습니다. 풀이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